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이가 오늘 오찬을 여야 대표들하고 같이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동향 말씀을 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늘 지금 전화 통화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워싱턴 시간하고 지금 1시간 차이거든요. 1시간이 아니라 이제 낮밤 쉽게 계산하면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워싱턴의 아침 시간이 오늘 밤이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에 밤 심야되기 전에 통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통화와 관련해서 그런 한미 간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지금 고난도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 CSIS에서도 연구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난도 이슈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철강하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요, 지금 25% 돼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50%로 인상하는 조치를 트럼프가 조금 전에 제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철강, 이 알루미늄 대미 수출에 이제 큰 장애 요인이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실력이 일찍부터 테스트에 오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환골 다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아주 대대적으로 오늘 사설이요. 하나는 이재명한테 당부한 거 통합하라. 그리고 통합 정치를 하라,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에서는 환골 탈퇴라, 두 개의 사설로 레거시 미디어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지금 사설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 이거 말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우리 국민님이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홍준표 요 발언을 이미 앞방송에서 전해드렸고, 이번에 이제 이 한동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얘기도 전해드리겠는데요. 벌써 한동훈이는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립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지 맘인데 지금 당권 경쟁에 나선다, 이런 작전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요, 우선 오늘 여의도 이 국회 사랑제에서 우원식 의장하고요, 여야 대표하고 오찬 회동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다. 정말 약속을 지키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 국민의힘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고 자주 뵙기를 바란다. 이것이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100%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라고 자주 연락을 드리겠고 시간을 내달라. 아주 로키예요. 예, 아주 로키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재명의 진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계속 워치하고 견제와 비판을 계속해야 하고, 잘하는 건 우리가 또 칭찬하죠. 예, 따로 당사로 찾아뵐까 했지만 경호 문제에서 어렵다고 하더라. 국회의장께서 마련해 줘서 잘 고맙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찬에는요, 우원식이 박찬대, 그 다음에 김용태, 천하람, 그 다음에 김선민 조국당 권한대행,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3인당 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이죠. 오늘 좀 이재명과 트럼프와의 회담을 할, 회담이라기보다도 전화 통화. 예, 그래서 어떤 얘기가 그야말로 이제 덕담 수준의 레토릭으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 그래도 일단 밑자락은 깔을 것인지가 지금 관심사항 중에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의 돌발적인 성격으로 본다면 요 본론 좀 딱딱한 얘기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세 문제, 주한미군 문제, 북핵 문제 등등 많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외교관에서 나오는 얘기는 과거에도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대통령이 미국을 신속히 방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7, 8월 중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월 중에 중요한 다자 정상회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5, 17일 날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그리고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여기에 지금 이재명이 가면은 이 자리에서 대면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전반적으로 이 모든 현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트럼프하고 지금 이제 이 오늘 전화 통화에서든 아니면 첫 정상회담이든 간에, 근데 뭐 정상회담이 급하다고 그래서 바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난도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국의 합의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대면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요, 다자 정상회담의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다자 정상회담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경우에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촉박하다. 그런 점에서도 이게 한 칼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방향성만 이 양 정상 간의 합의를 보고, 디테일하는 것은 이제 밑에 장관급 정부 차원에서 합의해 나가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통상 이 관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한미군 문제. 왜냐하면요, 이미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는 감축할 거야, 아니면 또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우리가 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그리고 또 주한미군 하면 이제 방위비 얘기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아주 뜨거운 핫 토마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과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크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큰 것이 이제 주한미군은 우리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우려되는 현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현안 중에 하나는 양안 문제입니다. 양안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은 그동안에 실시하면 돼라고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요,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은요, 지금 우리 한국이 기본적으로 줄라이 패키지라고 7월 패키지, 이제 원스톱 쇼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원스톱 쇼핑 방식대로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고, 현재 한국에는 25%, 그러니까 기본관세 10%, 그리고 국가별 관세 15%인데요. 철광과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20%를 올렸어요. 25%. 그래서 50%의 관세를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캐나다 G7 정상회담, 아니면 네덜란드의 나토 정상회담에서 대면할 경우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밀도 있는 논의까지는 어렵지만은 정상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 이런 타임테이블에 맞게 그 방향은 좀 제기되고 또 합의는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냐, 아니면 싹 다 빼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재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주요 사안이 될 텐데, 이미요, 미국 언론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죠, 4,500명 뺀다, 괌으로 이전 배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 국방 이 관료들에 의해서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만으로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최근 들어서는요, 이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 중에 있는 스트라이크 전투여단, 이 스트라이크 전투여단이 영구 철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는요, 이 8월 중에 국방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언급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 문제, 그 다음에는 양안 갈등 문제, 주한미군 문제가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 하면은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게 균형 외교,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이게 다시 부활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은요, 쿼드도 있고, 4개국, 안보 체제죠. 그 다음에 오커스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소형, 그러니까, 소형, 이 안보 채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과연 민주당 정부에서 들어가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해서 지금 이제 바로 오늘부터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산을 포함해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지금 이제, 미국에 수출할 경우는 5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철공업계 정말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예, 큰일 났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당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과 관련된 문제. 자, 이거는요, 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 홍준표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얘기는 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을 갖다가 완전히 말이죠, 사익에 가득 찬 이입지찬으로 보고 있어요. 야,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 출신 당대표를 2번씩이나 한 이거 인간이 맞아?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홍준표가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거 전에는 본인이 대통령 선거 안 하는 것은 정치인 새살이의 처음이다. 예. 그래서 지금 김종필 전 총재가 정치를 갖다가 허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도 30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지금 참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요, 2번 탄핵당한 당이었지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아쉽게 되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 해체되도록 방치하고 새롭게 다시 판을 짜야 했는데 기껏 살려놓으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3년간 붕딴질만 하다가 이 권력을 분탕질만 치다가 또다시 이 꼴이 되었다. 병든 수분,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그게 전체가 불타오른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조금 전에는요, 내가 30년 봉직했던 그 당을 떠난 것은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방할 것으로 보았고, 그 당은 병든 숲으로 보았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랑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김문수를 통합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도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니들이 사욕에 가득 찬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거다. 온갖 춤으로 누명을 씌워 쫓아낸 이준석이 아니던가, 2번의 사기 경선으로 나를 밀어낸 것도 니들이 아니던가. 예. 그러면서 아이스에이지가 올 거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사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들딱 유튜브들만 애가만 의존하는 보수 정치, 이거는 끝났다,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은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미래가 없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홍준표 이미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 한동훈이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이도 말이죠,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야 되겠다.
막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폐부를 올리면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너무 낙담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이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원조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정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 민생과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건설적으로 더 나은 제시를 해야 된다.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 말은 잘해요. 말은 좋습니다. 아주 청산유수 말은 좋은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에 옮기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하고 이제 홍준표의 발언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설들을 조금 내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경우에는요, 국힘 해체 수준으로 보수 정치가 재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병적인 현상으로 지적받던 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번 대선에서 패하게 됐는데 역대 그 선거 중에 8.3%로 보수 진영으로서는 역대 둘째로 큰 격차의 패배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밀렸고, 그리고 영남에서도 3년 전보다 격차가 크게 줄었다. 중도층에서 지금 외면당했을 뿐 아니라 보수 수출 진영도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조선일보 이 칼럼을 보면 굉장히 참 좋게 잘 돼 있어요. 자,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이 칼럼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과 친윤 그룹만이 국민힘에 대해서도 친윤 그룹만이 아니라 국힘에 대해서도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정당의 일시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을 수 있으나 지금 국힘은 많은 국민의 인식에서 상식을 벗어난 집단으로 굳혀지고 있다. 예. 그러면서 국힘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악재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과 함께했다면 이재명의 이 민주당 당선은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약점도 크고, 그러나 국민의원들이 국민의 상식보다 자기 개인 욕심을 앞세웠다. 그래서 민주정치에서 제대로 된 야당은 필수적 존재다. 강한 야정 없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 보수 정치의 재탄생은 우리 정치사에 찾았던 방탄 정치에 찾았던 당 간판 바꿔달기가 돼서는 안 된다. 젊은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당 해체 준하는 보수 정치 재산생을 시켜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영남과 강남에 치우친 당내 인식을 수도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자,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연대 등 외연상도 확대해야 된다. 다시 건전한 당 개편을 위해 행정을 장악한 이재용 장관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도요. 벼랑 끝에 쓴 보수 뼈를 깎는 쇄신 없인 활로 없다. 전부 뼈를 깎는 이 쇄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정치권은 근본적 성찰해야 된다. 당의 친박이니 친윤이니 하면서 권력에 빌부터 호가하고 있는 사람은 남겨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려면 핍박하는 풍토가 문제인데, 대통령의 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지금 헌신포야 한다. 대통령이 입으로 밟힌다. 예, 이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화일보도 거듭
나려면 치열한 쇄신 논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논쟁에는 보수 정치를 새롭게 만들 인물들이 앞장서야 하고 매력 없고 실력 있는 국민들에게 중도층 유권자들 국정에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말 위기의 위기가 바로 현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문화일보도요. 이재명 대통령 국민 대통합과 경제체 도약에 집중을 해달라 이런 지금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 언론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이 개혁 이거를 주문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